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트멜 8비트 MCU의 컴파일러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8비트 MCU는 아트멜이 대세인 것 같아요. 저는 초기부터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8비트에서는 더 이렇게 좋다고 그러나 일반적인 말로 개량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두이노에서도 아트멜 MCU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두이노가 아마 한 6년, 5년 그렇게 됐을 건데 아트멜 생긴 지는 뭐 한 25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328P라는 거를 선택하였고, 또 메가 2560에서는 AT메가 2560 그 두 개를 선택했죠. 게 제일 일반적인 보드인데 아두이노 거에서요. 그거는 아마 아두이노에서 보기는 AT메가 MCU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 AT메가 초창기 때 그때 선택을 해서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어셈블리 회로 설계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만난 지가 한 2년, 만땅으로 2년 안 될 거예요. 근데도 반가웠고, 물론 우노 R3의 328P는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스펙을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설명드렸지만은 AT메가 8이 되는 게 있어요. AT메가 8하고 328하고가 뭐 거의 같더라고요. 많이 개량을 한 게 328P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지금 제일 싼 거가 타이니 스타일 말고 그냥 엑스메가 시리즈에서는 에이트메가 8이 제일 싼데 한 850원 할 거예요. 근데 328P는 많이 안 쓰니까 안 들어와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1600원, 1400원이니까 1600원 물르더라고요. 여러 장점이 있지만은 오늘은 유튜브의 강의 어셈블리 랭귀지하고 하드웨어, 이렇게는 어셈블리 랭귀지는 하드웨어 관계가 되잖아요. MCU의 하드웨어가 관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짧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여러 꼭지를 올렸어요. 요 정도 되는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이 썬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비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비트 MCU에 한정해서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8비트에서는 AT메가가 아트멜의 AT메가 시리즈가 대세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시장을 덮고 있는 PCB 기판이라고 그러나요? 키트는 아두이노죠. 거기서 채용은 328, 또 2560, 그 두 개가 아두이노에서 선택한 건데,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아두이노 보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요. 32비트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비트 MCU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때 8080 그때부터 그 전에 그 초기에는 TTL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8080부터 인텔의 8751이 마지막 버전일 건데, 그 인텔 8751 때 아트멜이 있었어요. 89C, 89C5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이게 아트멜이라는 회사는 존재를 했었죠. 그 8751 계열을 그 세컨 소스 제작하는 회사였더랬는데, 이게 AVR 시리즈가 나온 거죠. AVR 타입으로 된 그 AT메가 시리즈가 나온 거죠. 처음에는 AT메가라고 안 하고 90S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T메가 328하고 그 시리즈 중에 AT메가 8이 있는데, AT메가 8도 처음에 이름은 90S4433이었어요. 그러다가 AT메가 뭐 328P, 뭐 AT메가 8 이런 식으로 저기 이름을 바꿨는데, 동영상 시리즈에 보면은 이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계어로 바꿔주는 언어, 어셈블리어라는 거는 기계어로 해서 MCU가 그 런 하게끔 그 기계어로 런 하는 거니까요. 기계어라는 건 바이너리, 그리고 표시, 헥사 바이너리, 그 기계어 표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랭귀지를 강의를 한다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MCU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기계를 맹길어서 그 MCU만 달랑 굴러당겨서 떠다녀서는 거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니까 전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두이노 우노나 메가 2560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보드를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LED가 깜빡깜빡하게,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부 레지스터, 메모리, IO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스택은 뭐다, 이런 식으로 강의거든요. 전부 다요. 전부 다일 거예요. 98%는 다 그런 강의예요. 보면은요. 물론 거기에는 가만히 좀 들어보면 그 ARM 시리즈 32비트를 설명하는 게 좀 있어요. 보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거기 32비트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전제한 대로 8비트 MCU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C나 아두이노에서 채용한 그 스케치, 그런 쪽에서 그 C 언어나 그 동종류의 그 언어로다가 하는 것도 제가 저는 그쪽은 깊이 안 했어요. 스케치를 써보고 컴파일 해보고 램프를 켜보는 정도, 한 3년 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그쪽 컴파일러, 그 아두이노의 컴파일러 스케치 아닙니까? 그거를 해서 거기 나온 샘플 프로그램을 돌려서 설명하는 거야. 그 아두이노가 바라는 거, 목적했던 거니까 그건 뭐 좋죠. 그 프로그래머는 전체적인 그 감을 잡는 거니까는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는 거 놓고 그냥 뭐 무브 명령 설명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왔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서요, 그렇게 칠판에서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초등학교에 작년에 그 코딩이라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그것도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로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쪽 일 하드웨어를 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었는데 2년 전에 예고하고 작년에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지금 해 넘었기 때문에요. 실제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 손자 손녀가 하나씩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배우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나이가 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공업으로 시작을 하고 이 소프트 교육, MCU, 이 자동화, 하드웨어 이런 교육을 좀 등한시했잖아요. 중공업 위주로 국가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뭐 흔히 한 말로 IoT, 특히 자극을 준 게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게 맞대 붙어서 그 아이폰하고 애플의 아이폰이죠. 맞붙어서 당당히 현재 이기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하드웨어가 백업이 돼서 삼성은 저는 하드웨어가 백업이 됐기 때문에 버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삼성 근무는 안 해봤지만은 그 주변 회로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 삼성은 하드웨어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붙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기형의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 생기는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들어가서 안 게 아니고 옆에서 본 거죠. 그 부평에 한국반도체라고 있었어요. 그 D램 맹기기 전인데 그 파워 반도체 이런 거를 좀 만드는 거를 설계하고 만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사장님이 그 서울공대 그 졸업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시작했던 거를 기흥으로 옮기면서 삼성이 인수를 했죠. 처음에는 그 스태틱 램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이내믹 램이 PC가 활성화가 되면서 큰 거죠. 그러다가 그 스마트폰 칩을 만들어오고 디스크리트 칩으로 시작을 안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많이 팔리는 거, 돈 되는 거. 근데 D램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삼성 스마트폰 쪽이 선전하는 거를 보고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쪽을 가리켜야 되겠다. 지금 뭐 프로그램 뭐 실리콘에는 인도 엔지니어들이 잡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쪽에 지구 그 시작은 일찍 했지만은 그쪽을 너무 등한시한 거죠. 대만,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워낙 발전을 빨리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그 코딩 교육, 아두이노를 가지고 시키는 그 코딩 교육. 근데 스케치는 아니더라고요. 뭐 A자로 나가는 건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걔가 지금 덕수초등학교인데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스케치는 아니에요. 저는 스케치는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의 장점도 알고 있어요.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이 아트멜 AVR 스튜디오 4 이걸 현재 쓰고 있고 이제 전 버전부터 초기부터 썼기 때문에 이걸 그 AVR 스튜디오를 오래 썼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의 컴파일러 즉 스튜디오죠. 아니 스케치죠. 그 써보니까 얘하고 장점도 얘에 비해서 그 잘 돌아간다고 그러나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어셈블리 랭귀지를 배워야 한다. 특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학생이나 아니면은 그런 전문 업체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초기 때에는 뭐 하고 그냥 하이레벨 랭귀지로 버티지만은 점점 올라가고 전문 업체로 가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도는 게 결국 하드웨어거든요. MCU거든요. 그걸 꼭 해서 LG나 삼성 같은데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실제 해보면은 어셈블리 랭귀지가 어느 한 가지만 MCU 하나만 배운다 그러면은 C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요 말씀은 C 랭귀지만 달랑 해서 화면에 뭐 프린트 뭐 how are you 이렇게 프린트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하드웨어 개발을 전지로 했기 때문에 C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드웨어에 올려서, 옛날 말로 하면 롬라이트죠. 요새는 그 다운로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운로드해서 그 램프가 깜빡거리는 데까지 그렇게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를 어셈블리와 C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히려 어셈블리가 쉬워요. 근데 좀 과격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가리키는 데서, 아직은 꼭대기 가리키는 데에서 그걸 못 가리키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동영상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MCU가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32비트, 8비트, 32비트인데 어셈블리 랭귀지는 전 다 그 MCU 나온 대로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8비트가 시작이니까 물론 조그만 것도 있지만은 8비트 같은 거 하나를 해놓으면은 그 필요에 의해서 그쪽 가는 거는 전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이 하드웨어 제어를 전제로 했을 때는 어떤 타겟 보드가 있을 때 그거를 어셈블리로 제어할 거냐, 그 하이 레벨 중에 대표적인 게 C니까 C로 다 제어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어셈블리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재 원래 뭐 한 50년 60년 교육이 코블 포트란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8비트 중에 대표적인 그 아트멜의 8메가 시리즈의 컴파일러, 그러니까 그 타겟 보드를 제어하려면 컴파일링을 해서 기계를 맹길어서 타겟 보드에 올려서 램프가 반짝반짝 하는 걸 봐야 그게 다거든요.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AVR 컴파일러가 크게 보면 XP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AVR 스튜디오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 XP 버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윈도우 10 나오면서 윈도우 10 나오면서 7이라고 AVR 스튜디오가 아니고 아트밀 스튜디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 딱정벌레라고 그러나 요게 바뀌어가지고선 아트밀 스튜디오 7이라고 그런 거가 지금 마지막 버전인데, 이렇게 요거 윈도우 10 나오고 10에 맞춰서 이거는 그 마이크로칩에서 아트밀을 흡수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건 발표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리고 그 바로 전께 이 AVR 스튜디오라는 건데 두 개를 다 올려서 얘도 써봤어요. 제가 얘도 써보고 얘도 써봤는데 그 뭐 쓰던 거 쓰니까 손에 익혔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셈블리 랭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겟 보드에 프로그램 한 걸, 얘를 제일 간단한 게 램프가 반짝반짝하게 해서 그 기계 값으로 맹길어 놓는 컴파일링 하면은 게 기계 값으로 나와서 그거를 타겟 보드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올리는 과정이 USB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죠? USB로 올려져 있는데 그 제가 둔하고 그 인스톨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XP 버전에서 이 마지막이 에비아 스튜디오 4, 5, 6도 있는데 이게 4.16, 4.18을 많이 써요. 지금도 그 어떤 강의 기사 나오면 에비아 스튜디오로 강의한 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여기를 많이 써요. 이게 꽤 오래 쓰다가 이 7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그 다운로더가 USB로 된 게 잘 붙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저도 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건 두 버전이 있어요. 온라인 버전이 있고 그냥 스탠드얼론 버전이 있는데 저는 온라인 버전을 해서 깔았어요. 그 묻는 대로 하고 뭐 어떻게 그거 다 해서 깔아서 돌려봤어요. 돌렸더니 런 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하얀 창이 그 ISP 로다 롬라이터를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게 없이 까맣게 되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려줘도 이쪽 툴이라고 그래서 USB 그 통신 채널이 안 맞으면은 여기 보면은 몇 개 이렇게 나와요. 요걸 누르면요. 요걸 누르면. 근데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물론 설명드리기 이게 아니니까는요. 그 USB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안 붙어요. 이 세븐은요. 이 XP 버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두이노 있잖아요. 아두이노 우노 메가 60 두 개를 현재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아두이노로 쓰는 게 아니고 우노는 328P라는 거고 2560은 AT메가 2560이거든요. 그 두 개 MC를 제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게 값이 엄청 싸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뭐 6,000원, 2560은 저는 한 1,800원, 11,000원 이렇게 샀는데 요새는 10,000원 안짝으로 싸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두이노의 그 컴파일러 스케치를 돌려보면은 그, 그 어떤 이유로 USB 포트가 안 맞으면은 그걸 선택하게 할 수도 하게 해놨어요. 아두이노 컴파일러 스케치가요.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둔해서 그걸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때는 영업성을 띄고 돈을 받고 해주는 일도 있고만 일단 프로그램이 돌아야 되니까 기교 맹기는 게 여기서 맹기면 더 잘 되고 여기서 맹기는 만 더 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이걸 쓰고 있어요. 얘를 못 쓰고요. 근데 좀 제가 유의하는 걸 받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ISP를 타겟 보드를 제어해야 되는 게 어셈블리의 그 숙명이거든요. 숙명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셈블리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가리키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가리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그 아두이노는 USB 포트를 타겟 포트를 제어하는 그게 그 저기 그 USB 포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죠. 이렇게 타겟 포트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노에서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 우노에는 MCU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겟 보드 기능을 갖는 거는 328이고 고전에 그 USB 포트 하나 끼게 되면 거기 ATME가 16U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ISP 기능을 갖는 거예요. MC가 두 개가 한 보드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가격을 낮췄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안에는 MCU, 그 다운로드 하는 기능, USB 포트로 PC와 연결되는 MCU가 있고 실제 워킹하는 328P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있어서 아무리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그 타겟보드를 제어를 못하게 그렇게는 안 돼요. 안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잘 해놓은 거죠. 그게 시작하는 사람한테 보면은요. 근데 이 아트메일 스튜디오 7 얘는 안 그래요. 얘도 좀 안 그러는 때가 있는데 예, 오래 써서 저는 잘 붙어요. XP에서 얘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변 환경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해서 하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깔렸을 때야 정상적으로 깔렸을 때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건 AVR 스튜디오 4 제가 쓰는 건 418이에요. 이게 4고 요걸로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프레스, 이건 비둘기, 요건 사우나, 요건 우노 3B, B5.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소스 컴파일러로 바로가게 된, 요 바로가게 제가 지금 현재 5개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놓은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싶든지 새로 하면은 얘를 눌러서 가서 거기서 또 새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로 가서 이 프로젝트로 가서 이 프로젝트를 오프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 화면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C 드라이브에 이렇게 깔리기 전에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트메일 초창기 때부터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트메일 스튜디오가 이렇게 쭉 변화해 온 거예요. 보시면 뭐 3.56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저는 지금 나중에 요거 얘가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로고가 달라졌어요. 근데 얘를 런 시키면은 그냥 깔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제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구했는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다운로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쉬워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연락 오셔도 제가 이거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인터넷 검색해서 요거 보시고선 418 그 서비스 팩 2로 돼 있어요. 요렇게 이게 제가 만긴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AVR 스튜디오 418 4.18 SP2 서비스 팩 2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깔리나 보시면 돼요. 그 전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 356 앞에도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떻게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요거는 그냥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지워버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가지고 댕겨요. 근데 요걸 쓰시라는 거예요. 418 요걸 쓰시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니까. 그 뒤로 5도 있고 뭐 6도 어디 기사 보면은 6도 쓰시는 분도 있는 걸 봤어요. 제가 4만이 5가 아니고 6까지도. 근데 그 기간이 짧아요. 한 2년 3년일 거예요. 길어봤자 3년이고 2년일지도 몰라요. 그때도 전 이걸 쓰다가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븐으로 한 번 갔었죠. 갔었는데 얘만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어셈블리를 써서 타겟보드 재현되는 거는 어떤 작지만 구성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 PC 화면만 가지고 화면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계열을 타겟보드에 우노 R3나 2560으로 다운로딩을 시켜서
거기서 LED 램프가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노나 2560은 안에 다운로더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사진도 여기 같이 올려서 설명드렸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제가 준비를 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우노가 아닌 기존에 저같이 쓰던 사람들은, 그 타겟보드 따로 있고 다운로더가 따로 있는 거예요. 두 개가요. 그 저는 이 아트멜에서 발표한 거 NK2라는 다운로더를 쓰고 있는데 꼭 마우스 같이 생겼어요. 두 개인데 아두이노는 게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런 시키면요 그냥 쪼르르 그냥 돌아요. 중간에 넥스트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요. 그냥 이게 한참 돌아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걸 뭐 여기 캔슬만 하나 있는데 아예 안 하겠다 하면 캔슬 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내버려 두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음으로 더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요거만 하나 설명드리면은 이건 지금 원래 안 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얘는 왜 나온 거냐면 나온 대로 제가 해놓은 거 저기 캡처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왜 나온 거냐면 이미 깔려 있으면 이게 나와요. 이미 그 AVR 스튜디오가 깔려 있으면 이게 나와서 그거를 뭐 여기 본 대로 뭐 리페어 할 건지 아니면 모디파이 할 건지 그걸 지울 건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모디파이나 이 리페어를 가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우고선 다시 깔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다 지우고 했으면 이게 안 나오고 다음 때는 얘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돌려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캡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저기 넥스트 해서 지웠겠죠. 근데 지워진 상태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넥스트 누르면은 뭐 딴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억셉트 해서 원래 여기가 찍혀서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이거 바꿔주셔야 되죠. 여기요. 여기를 찍어서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 많이 보셨던 거죠. 다른 거 다운받을 때. 여기까지는 다운로드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운로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로더 같아요. 얘가요. 그래서 여기서 넥스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요거 위 거로 바꿔서 또 넥스트 누르고 요거는 그 폴더 어디에 들어있을 건지 체인지 같은 애요. 프로그램 파일에 넣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파일이 아니죠. 프로그램 폴더죠. 요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USB 한번 체크해주고 전에는 체크를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다음 게 인스톨이니까 여기까지 다운로드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까 그 위에 그 저기 418 SP2 안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 다운로드 시킨 건지 아니면 요 사이에 인터넷선이 끼어져 있어야 여기까지 돌아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여기 인터넷선을 XP에 빠져 있어
뜬 거 같은, 예, 빠져 있는데, 뭐,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트로면은 418 저기 서비스팩 2가 지금부터 깔리는 거예요. 요거 STK 502라고 되는 거가 다운로더 초기계 STK 500인데 502인데 아마 그쪽일 거예요. 저는 요걸 쓰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내비를 두면은 내비를 주면 이런 검은 창에 하나면 더 되게 쭉 한번 올라가요. 근데 제가 올라가기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여기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느라고 이걸 하나 한 건데 이렇게 까만 창으로 하고 이렇게 한 화면 올라가고 나서 끝난 거죠. 여기 이거 끝난 거죠. 그리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동으로 깔린 거 아닐 제가 지금 죄송한데 요게 이렇게 그 화면에 바로가기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거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더만 이거 안 생기는 걸 거예요. 근데 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건 뭐 안에 보면은 들어있어요. 이거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오른쪽하고 화면을 바로가기 남겨놓으면 되니까. 사실 전 이게 뭐 여기가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얘들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확실히 말씀 못 드리니까 죄송하고요. 근데 그리고 아주 쉬운 작업이니까 여기서 피니시 누르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 C 드라이브 가서 거기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걸 이걸 바로 가기로 해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눌러가든 이거를 눌러서 가든 이걸 눌러서 가는 거 이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새로 했으면 이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저 기존에 작업해 오던 거니까 얘를 눌러가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러니까 이 창은 이거예요. 이거 이 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 깔면 여기가 하얗죠 그냥. 저는 쭉 허든 거를 캡처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 우노 여기 우노 R3에 PB5라고 하는 거가 PB5가 이건데 요건 뭐냐면 포트 B에 비트 5가 그 우노 R3의 그 램프 4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L자 써진 거 깜빡거리는 그 범용으로 쓰게 해놓은 그거거든요. 그걸 깜빡거리게 하는 프로그램 짜여져 있는 바로가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4개 있는 5개 있는 거고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건 제가 여러 군데 진짜 소스 풀로 다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어디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여기 지금 새로 깔면 여기가 하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오픈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오픈하면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새로 깔아서 없으면은 그 뉴 프로젝트로 가서 새로 맹기려야 되죠. 어떤 거를 맹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컴파일러를 이렇게 뭐 빌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컴파일러 살려서 다운로드해서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고 아까 위에서 그 세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운로더 USB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세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뼈가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누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예. 요걸 누르면은 요거는 원래 여기 우노 R3인데 예, 제 기사에 보면은
요 우노 R3 여기 막아놨는데 328P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제가 만기는 보드 중에 우노 메가 2560을 쓰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메가 2560 코드예요. 그러니까 AVR은 좋은 게, 저기 아트멜은 좋은 게, 소스가 같으니 물론 다른 CD도 같겠지만은 지금 이 같은 소스인데 우노에 썼던 거를 메가 2560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요. MCU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 구조가 같아요. 그 메모리 사이즈, IO 사이즈만 다르지 그 안에 데이터들 이런 사이즈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트 개수 이런 것들만 그 다르지 안에 기본이 되는 건 같기 때문에 저같이 좀 이렇게 그냥 쓸 줄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요. 이 저기 아트모어가 이 저기 MCU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한 페이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와서 컴파일 하는 거는 여기 에디트 여기 빌드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빌드에 가면은 두 줄이 나오는데 그래서 빌드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을 해요. 기계를 맹길어요. 이렇게 맹길어서 에러 없으면은 요렇게 노에러라고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 해석값이 기계값이 맹길어진 거예요. 그럼 그 맹길어진 기계값은 타겟보드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스케치가 아니니까 이 컴파일러는 스케치가 아니니까 우노 보드에 가면은 그 스케치에서 넣던 그렇게는 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560이나 328 요걸 보면은 그 ISP 커넥터가 6핀짜리가 옆에 있어요. 따로. 거기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강의는 그 이 저기 AVR 스튜디오 418 서비스 팩 2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 맹기러진 거죠. 맹기러지고 그걸 어떻게 타켓보드로 보내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드 한 거고 빌드 한 거고 여기 밑에 까만 거 두 개인데 가운데 걸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요. 요거 가운데 거가. 그래서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되면 요 옆에가 까매져요. 다운로드 창이 나온 거죠. 여기요. 이거 좀 내려서 여기 다 까매진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이 창이 나오면은 이게 USB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창이 나오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이 창이 안 나와요. 또 딴 창이 있는데 그건 지금 다음번으로 미룰게요. 그거까지 해서는 지금 이거에다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건 뭐냐면 그 타겟보드하고 이 컴파일링 해놓은 거를 타겟보드로 넣는 그건데 저는 쓰고 있는 거가 MK2라는 걸 AVR ISP MK2라는 걸 쓰고 있어요. 거기서 2560 프로그램을 한 거죠. 짧지만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헥사값 그 컴파일링 해놓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과정이. 지금 MCU가 여기서 컴파일러에서 2560 지정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타겟보드 MCU가 뭐라는 걸 지정해 줘야 돼요. 그게 요 앞에 메인이라는 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 메인을 누르면은 지금 여기 2560에 나와 있는데, 그건 허드레스니까, 사용 허드레스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사용하다 보면 그 사용했던 게 여기가 나와요. 얘는 제가 작업을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은 2560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찾아주는 거죠. 찾아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찾는 과정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건 쓰던 거니까 바로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바로 나와도 할 작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이 프로그램이 얘가 저기 지정이 됐다는 거고, 이 NK2 ISP 프로그램이 얘를 인식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그 시그니처 리드 해 주어야 여기에 이 2560에 대한 코드가 나와요. 그래야 얘도 2560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다음에가 그걸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요거 리드 시그니처 요거를 눌러주면 이 2560 코드가 아토메이다에서 이렇게 맹길었나 보죠. 이렇게 나와요. 매치가 됐다고 이렇게 매치가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컴파일 해놓은 게 뭐냐? 컴파일하는 헥사값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 지금 여기 컴파일하는 게 뭐냐면 포트 B에 5를 깜빡거리게 해요. 여기 메가 2560 보드가 저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놨는데 다음에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그 우노 보드하고 그 2560 보드 메가 2560 보드에 그 LED L자 붙은 꼭대기 하나 아무나 쓸 수 있게 범용으로 해놓은 보드가 저기 우노에서는 포트 B에 5로 돼 있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노 R3에 포트 B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을 그걸로 지어놨는데, 메가 2호께서는 B5가 아니고 B7이에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밑에 내가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전체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노에서 썼던 프로그램을 2560으로 바꾸면서 그 램프가 우노에서는 포트 B에 5, 메가 2560에서는 포트 B에 7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이름은 똑같으니까 우노 R3 PB5니까 그걸 거기에 기기가 들어있는 걸 찾아야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딴 작업을 하던 거예요, 제가요. 아니잖아요. 뭐 4624에 뭐 그런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저 넣어줘야 램프가 반짝반짝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찾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지우고선 해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노 R3 포트 B5 그 파일 이름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 파일 이름이죠. 이건 우노에 썼던 건데 그 B7으로 해놓으면은 그 디렉션 F로 다 해놓으면은 이게 저기 2560에서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친 거죠. 그 과정은 다음번에 어디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 과정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올리는 거죠. 요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하면 여기가 바뀌어요. 저 위에서부터 바뀌었잖아요. 요걸로 헥사값이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기계가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눌러주면은 그 타겟 보드로 우노 2560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는 컴파일러가 낸 게 아니고 이 다운로더가 낸 거예요. 전부 다 오케이 나왔잖아요. 오케이 다 나와서 이건 제대로 간 거죠.
반짝거리고 있겠죠. 그러면은 컴파일해서 여기가 끝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타겟보드의 램프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지우기로 한 건데, 이게 왜 들어있냐면, 여기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봤으니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우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한번 나와요. 끝인데 이런 메시지가 한번 나오고, 지워져 있으면 이게 안 나오고 바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때는 아까 이 검은 화면 보셨잖아요. 그게 나와요. 이게 정상으로 된 거고, 이게 이 검은 화면에서 이게 지금 여기 조금 있는데 꽉 차요. 꽉 차서 한 두 화면인가 세 화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그게 설치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뭐 한 건데, 음, 지금 다 설명드려서 다운로드 NK2인 경우에 근데 그 다운로드가 여러 개니까 어떤 걸 쓰시냐에 따라 다른데 그 과정을 보셔서 처음에 하실 때는 그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린 대로 더 보강을 할게요. 그리고 또 이미 올라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제가 해놓지 않았는데 여기다 다 올려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더 해서 최종 버전을 하나 올려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